자, 이번 영상은 스윙 종목 분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많은 종목들이 크게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분류를 했던 카카오 게임즈, 자이언트 스텝, 에코프로, HN 전부 다 소문나고서 크게 올랐을 때 분류를 한 게 아니라 상승하기 전에 상승 초기에 분류를 했던 종목입니다. 이런 대박주를 보면서 엉덩이가 가벼운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 주식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매수 타이밍이랑 저는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원리를 잘 알고 있는데도 주식 인생에서 단타만 치던 습관이 남아있다 보니까 조금만 손실 보려 하거나 조금만 수익이 나도 매도할 생각부터 하고 있으니까 이런 좋았던 에코프로, HN, 카카오 게임즈, 자이언트 스텝, 카카오 게임즈도 최근에 정말 바보 같은 짓만 했습니다. 음봉에 팔고 양봉에 사고 또 털리고, 제가 너무 분해서 몇 시간 동안 계속 멍 때리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되는데 해결 방법은 머리 좀 식히면서 제가 키움증권에서 단타를 이용하다 보니까 단타 계좌뿐만 아니라 장중에 스윙 계좌를 확인하면서 플러스가 찍혔는지 마이너스가 찍혔는지, 근데 단타 치는 습관이 남아있다 보니까 특히나 제가 본전 손절을 잘하다 보니까 적당히 먹다 보니까 스윙 계좌에서 마이너스가 찍혀있든 플러스가 찍혀있든 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오랫동안 들고 있던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미래에셋 계좌에서 들고 있다가 대박이 났습니다. 단타 계좌에서 당장 눈에 띈다면, 그리고 HTS가 설치되어 있다면 제 습관을 이기지 못하고 매도할 게 뻔하니까 이제 제가 해결 방법을 찾은 게 키움증권에서는 그냥 단타 계좌 하나만 쓰고 진짜 마음에 드는 이런 카카오 게임즈, 자이언트 스텝, 에코프로, HN, 물론 이 세 개 종목은 지금 고점에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이런 종목을 상승 초기에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지나와서 쉽다는 게 아니라 저는 실제로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승 초기에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첫 상승하는 종목들, 정말 조건들이 다 맞아지는 종목들은 다른 계좌 미래에셋이라든지 한국투자증권이라든지, 안 그래도 공모주로 인해서 모든 증권사 계좌가 있으니까 다른 계좌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계좌로 매매할 때 막 2억, 3억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한 1억 이하, 1억 이하면은 저도 크게 부담이 되진 않기 때문에 스윙으로 들고 갈 때 너무 큰 금액만 아니라면 다른 증권사로 매수해서 예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엉덩이 무겁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전에 쓰던 방법이기도 한데 다른 방법으로 스윙을 한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성과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스윙 목적의 종목이 한 개도 없는데, 자, 종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하이브, 내려간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회복해 준다면 다시 가야 할 자리를 만들고, 어차피 지금 주가를 봤을 때 한 계단 올라와서 횡보, 한 계단 올라와서 횡보하는 구간 동안 황금선을 잠깐 깰 때도 있습니다. 깬 시간을 너무 길게 끌고 가면 안 되겠지만 잠깐 깬다 하더라도 안타가 아닌 이상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다가 또다시 저번처럼 이 박스권 고점에서 종가를 형성한다면 또 가야 할 자리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유자들은 아직까지 크게 대응할 게 없는데 신규 진입 예정이신 분들은 신규 진입 입장에서 본다면 그전 최근의 고점이었던 32만 2천원, 이 자리를 회복하는 캔들이 나와야지 가야 할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추세에는 지금 이상이 없습니다. 16,350원이 중요한 자리며 이 자리를 좀 심하게 깨는 음봉과 함께 도저히 단기간에 회복해주지 못한다면 추세가 유지가 되기 힘들므로 며칠 더 보고 혹시나 안 좋아진다면 그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테코피아,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으며 이것도 신규주 쪽에 속하는데 신고가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동안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주가가 수직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이렇게 다져주는 구간이 굉장히 단단하고 오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구간들을 좋아하는데 다져주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가가 장기간 오랫동안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뭐 큰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때까지 끝까지 올랐던 이유가 이게 수직으로 오른 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 다져주고 한 계단 오르고 다져주고 한 계단 오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다져주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너무 수직으로 올라 버린다면 쉽게 오른 만큼 쉽게 내려가기 때문에 차라리 천천히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 같은 단타는 버티기가 힘들겠지만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 또는 단타 계좌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증권사에서 무리 없는 금액으로만 매매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편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I 홀딩스 5일선을 깨버렸는데 이 구간이 좀 단단하다는 것, 잘 지켜준다는 것을 아래 꼬리를 달면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단기간에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제자리로 돌아가서 도저히 답이 없다면 그때는 상승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NF 지금 추세 자체는 정말 깡패 수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57만 5천 원만 보면은 대응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자리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비싼 종목은 개인 투자자의 관심도 없고 요즘에 올라가는 종목마다 10만 원 넘는 종목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10만 원에 들어왔으며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BM 최근에 좀 대박난 종목들 보면은 전부 다 10만 원 넘는 종목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도 잘 돼가지고 액면 분할하고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초보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가가 비싸면은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만 원이 넘어가는 종목을 개인 투자자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 같은 가격의 종목을 골라가지고 명분을 만들어서 쉽게 올리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상승 초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분류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딱 여기까지는 다져주는 구간 1차 대상승 나오고 다져주는 구간에서 한 번 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영상의 목적은 상승 초기에 잡는 건데 이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분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이런 종목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랑 LG이노텍은 대응하기가 정말 쉬운 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북마크를 해놓지 않았는데 JP모간이 들어와서 휘저었습니다. 여기서 상승을 주도한 것도 JP모간. 요즘 시장에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JP모간이 종목들을 주도한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데 그 JP모간이 이런 식으로 끝까지 올려줄지 아니면 하루 이틀 장난치고 나갈지 그거를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주도권이 있는 JP모간이 결정하는 거라서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대응하기 쉬운 점이 무엇이냐면 휘젓고 나갔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 올라갈 종목이라면 그 전에 중요했던 자리인 88만 원을 아주 강하게 지지를 해줄 겁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지를 해주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신고가를 뚫어서 100만 원을 가냐 아니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의미 없게 움직이거나 시간을 더 보내야 되냐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LG이노텍 7월 8일 고점이 23만 9천 원. 이게 진짜 올라갈 종목이라면 종가 기준으로 다시 23만 9천 원을 회복해서 마감할 것입니다. 계속 내려간다면 매매를 하지 못하겠지만 JP모간이 나갔음에도 주가가 다시 이 자리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JP모간이 없어도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나 LG이노텍은 다시 올라오는 거, 확실하게 올라오는 것만 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틀 동안
기간에 엄청난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 날에 하루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큰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아래 꼬리 달면서 빨간봉으로 마감을 했으면 조금 더 깔끔했을 텐데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냐면 다시 괜찮은 캔들로 빠지지 않고서 이 음봉의 몸통을 회복해 줄 때,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좋은 종목이라면,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이라면 이 계단을 뚫어서 신고가까지 다시 올라갈 수가 있고 10만원 돌파해서 가 단위까지 노려볼 수 있으며, 그 전에 정말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 중 하나이므로 여기서 이 계단을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전 고점도 거리가 가까운 상태며 87,700원, 87,700원 밑에서 마감을 했지만 다시 이 위에서 마감하면서 캔들이 좋아진다면 주가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이 잠깐 휘청거리면서 알체라도 5만원에서 좀 거리가 멀어졌는데 시간에 거래해서 48,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뭐 캔들 자체는 추세를 그렇게 위협하는 캔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멀쩡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떨어질 때 매수하기에는 불확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는 호가 단위가 변화는 5만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좋은 종목이라면 종가 기준으로 58,000원 이상에서 마감을 해줄 때, 또는 장중에 빠지지 않고 다시 5만원을 회복해 줄 때 찔러 본다 하더라도 상승 초기에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PO, 이것도 2만원을 찍으면서 종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상장하고 나서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에 마감을 해서 제가 목요일 시장에서 찔러 봤는데 장 초반에 좀 눌렸을 때 찔러 봤습니다. 이 눌리는 구간에서 계속 담아가지고 여기서 꽤나 큰 수익이 났는데, 안 그래도 신고가를 뚫어준 상태에서 잘만 하면은 24,000원, 26,000원 그 정도까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버티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한 종목이 진짜 두통이 올 정도로 지독하게 떨궜습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큰 돈을 날렸으며 크게 수익이 찍혔는데도 거의 한 700 정도 찍혔던 것 같은데, 결국에 400만원 날리면서 손절을 했습니다. 그냥 끝까지 계단식 하락으로 최저점까지 밀어붙이는데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2만원 위에서 종가를 형성한다면 뭐 언제라도 가야 할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며칠간 또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제가 이 구간에서 털리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엉덩이가 가볍기 때문에 털린 상태입니다. 털렸다 하더라도 잘 나가는 종목들 하루 음봉 뜨는 거는 흔한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히 나쁘다, 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제 단타 습관과 본능으로 인해서 털려버린 상태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결책인 다른 증권사, 당장 눈에 안 띄는 그런 증권사로 대응을 하는 게 해결책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나쁘지 않으며 기관의 수급 계속 유지, 그리고 이게 중요한 자리가 그 전에 고점이었던 84,000원입니다. 지금 떨어졌어도 주가가 이상하게 떨어지지 않고 다시 종가가 84,000원 이상에서 마감을 해준다. 그때는 또 가야 할 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쭉 떨어진다면, 한 번 더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이 나오겠지만, 그게 아니고 떨어지지 않고 이 자리 근처에서 계속 머물러 주거나 다시 올라온다면은 고점 88,000원, 10만원 이상까지도 뚫어준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